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중반 여자입니다. 우연히 유튜브를 들어와서 사연을 듣게 되니 제 지난 결혼 생활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제 사연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했던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제 남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고 해요. 제가 이곳에 글을 적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구독자분들 모두 제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은 공무원,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영어 강사였어요. 남편이 저보다 3살 연상이었고, 제가 좋다면서 연애 초반부터 결혼을 엄청 조르곤 했죠. 저처럼 야무진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자기 아이의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등 이런저런 말들을 항상 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의 적극적인 노력 덕에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빠르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좋은 짝을 남들보다 미리 찾은 것 같아서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수입은 저보다 한참 적긴 했지만 사랑하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싶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남편에게는 1살이 많은 연년생 누나가 있었고, 이혼을 했다는 것만 대충 들었던지라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었어요. 물론 어머님도 어떤 분인지 성향도 잘 몰랐고요. 연애할 때도 따로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누이를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버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었고요. 이렇게 예쁜 예나가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다니 너무 기쁘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칭찬을 하든지. 앞으로 잘 부탁한다.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남편 잘 챙기면서 잘 지낼게요. 어머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말만 들어도 배부르구나. 근데 혹시 신혼집은 어디 쪽에 하려고 하니? 서울 쪽으로 직장을 옮긴다고 들어서 말이야. 어, 우선 지금 경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결혼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학원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서울로 저희가 집을 옮기려고 해요.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무리라서요. 그렇구나. 혹시 그럼 마무리하는 동안만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어떻겠니? 그렇게 단기로 제대로 된 집을 찾기도 힘들 거고, 너희들이 퇴근 시간도 다르니 내가 아들 밥도 챙겨줄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해보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집 보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 어머님도 형님도 불편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도 저희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려요. 남편하고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서울로 이사 가기 전 짧은 합가를 제안하셨고, 저 또한 잠시 동안 경기에서 마무리를 할 곳을 찾았던지라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은 공무원이다 보니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저는 밤에 퇴근을 했어야 했고, 저도 나름 집에 혼자 있을 남편이 많이 신경 쓰이기도 했었거든요. 사소한 거에 신경 쓰지 않는 성격이기도 하고,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혼한 시누이도 관여를 깊게 할 것 같지 않아 보여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뒤에 시댁에서 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저에게 더 신경을 많이 써주기로 약속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합가한 그 순간부터 온갖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무슨 시집살이냐고요? 지금부터 쭉 적어볼게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저는 그 전날 꽉 찬 수업과 야근으로 밤 1시에 퇴근을 했었고,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인 아침 7시에 저는 푹 자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반대로 남편도 제가 퇴근을 할 땐 자고 있을 때도 종종 있었고요. 푹 잠에 들어있는 그 순간
저는 부부 방문을 누가 쿵쿵 두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세요? 너무 놀래서 말을 꺼내니 시어머님이 쫓아 들어오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얘나야. 내가 쭉 보다 보니 이건 정말 아니지 않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어도 이건 아니지. 어떤 게요, 어머니? 갑자기 두드리셔서 너무 놀랐어요. 출근할 때 남편 밥은 무조건 차려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남자가 아침을 먹고 가야 힘도 나고 기도 살아서 일도 하는 거지. 나란 일하는데 마누라는 집에서 이렇게 자고나 있고, 아이고, 이렇게 나는 너가 경우 없는 애인 줄 몰랐다. 어제 제가 새벽에 퇴근해서요, 어머님.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하고 남편은 근무 시간 자체가 달라요. 대신 저는 남편이 쉬고 있는 동안 밖에서 일하잖아요. 너가 새벽 2시에 끝나든 새벽 4시에 끝나든 남편 밥은 너가 차려줘야 하는 게 맞다. 내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차려주도록 해. 밥 차려주고 문 앞까지 가서 배웅도 해주고 저녁은 내가 챙겨주는데 아침도 내가 챙겨주면 너는 아내로서 하는 게 없는 거 아니니? 남편이 아침밥 챙겨 먹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님. 그 시간에 더 자고 싶다고 했고요. 저한테 그렇게 먹고 싶다고 했으면 사서라도 저희가 먹었겠죠. 그건 너 좋으라고 그냥 하는 소리고. 나는 우리 아들 아침 빼먹은 적 없다. 무슨 아침밥을 사 먹인다는 소리를 하니 또? 갑자기 어머님은 남편의 아침을 차려주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남편은 아침을 챙기지 않기로 얘기했던지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일하는 시간은 똑같고 그저 시간대만 다를 뿐인데 저보고 무조건 아내 도리를 강요하시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했죠. 제가 시댁에서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그날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물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거든요. 오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머님이 갑자기 아침에 뛰어들어와서 앞으로 아침밥 꼭 차리라고 하시더라? 먹고는 오빠를 문 앞에서 배웅을 하래. 나 진짜 무슨 일 난 줄 알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대충 얘기는 들었어. 아무래도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으니 아들 아침도 챙겨주고 하는 거 보고 싶으시겠지. 이해는 가. 옛날엔 다 그랬다니까. 오빠, 나 오빠보다 적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일해. 왜 나만 아침을 차려야 해? 그러면 오빠도 나랑 돌아가면서 해. 일하는 시간만 다른 거잖아. 그거 보면 엄마가 퍽이나 가만히 두겠다. 그냥 이래저래 말 나오지 않게 대충 하면 어때? 내가 반찬이라도 사다 둘게. 그런 거 몰래 그냥 접시에 옮겨서 내놓고 차리기만 해. 어차피 여보 금방 근무지 옮길 거잖아. 우리도 금방 서울로 이사 갈 거고. 알겠어. 처음부터 결혼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저는 남편의 제안대로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는 날이면 몸이 부서지듯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편은 초반 1달 정도는 반찬을 사와서 냉장고에 밤늦게 숨겨두고는 했고 저는 조금만 더 추가하여 차리면 됐었기에 아침밤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침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이렇게 셋이서 먹었고 차린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반찬 더 주랴 물 주랴 왔다 갔다 하곤 했죠. 다만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더니 종종 시누이는 반찬 투정도 했어요. 옳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 나 결혼했을 때도 다 그렇게 했어. 뭐 그게 힘들어? 대충 차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오늘 반찬은 좀 전체적으로 짜다. 앞으로 좀 신경 써줘. 살찌니까. 라면서 말이죠.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직까지도 표정 관리를 못하던 제가 생각나곤 해요. 다만 문제가 생긴 건 제가 근무지를 서울로 옮기지 않기로 하면서부터였어요.
학원과 이야기를 한 뒤 계속해서 저는 경기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장 집을 알아볼 시간적 여유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충분히 없던 저희는 시댁에 당장은 있기로 합니다. 대출은 굳이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자 남편은 언제까지 반찬을 사다 바칠 수 없다며 저에게 아침을 모두 차리기를 요구했고, 저는 그렇게 그 뒤로 아침을 쭉 차리게 되었어요. 아마 신혼이라 이 악물고 참았던 것 같아요. 보는 눈도 많았고 가정을 깨고 싶진 않았거든요. 정말 문제는 바로 주말이었어요. 주말엔 제가 집안일을 몰아서 모두 해야 했거든요. 평일에 한두 번 정도만 어머님이 하셨고 나머지는 모두 쌓아두기 일쑤였어요. 주말 아침이 되자마자 집안 청소부터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TV 보면서 깔깔댔고 말 그대로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소파에 누워서 이것저것 시킬 줄만 알지 본인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을 쳐다봐도 남편은 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과일도 제가 깎아서 드려야 했고 장도 제가 주말에 마트 가서 일주일치를 모두 사놨어야 했죠. 식비는 저희가 모두 내야 한다나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아시나요? 땀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는 청소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내일까지 무슨 입 입어야 하니 빨래 해두어라. 이건 꼭 따로 손빨래 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를 않나. 3명 모두 입으로만 거드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친정 부모님께도 가슴 아파하실까봐 말하지 못했고, 제 친구들은 모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일은 덩달아 왜 이렇게 바빠지던지 팀장 자리도 맡게 되어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이러한 생활은 계속 반복되었고 저는 시댁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너무 피곤한데도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항상 몰래 화장실에서 울기까지 했거든요. 우울증과 함께 불면증도 온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출근 전에 정신과 상담도 받곤 했죠. 오히려 출근하면 마음이 좀 나아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불안장애를 얻게 된 이유가 당신들 때문이라는 건 알까요? 그렇게 어느 날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큰 소리를 내었죠. 나 더 이상은 못해. 내가 주부야?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야? 오빠, 나도 학원 일하고 바빠. 요새 일도 더 많아지고 해서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해야지. 주말에는 아이들 보충 수업 해주고 와서 집안일 다 해줘야지. 이거 시집살이 아니야? 요즘 이렇게까지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오빠는 왜 날 도와주지도 않아? 또 그 소리야? 예나야, 너처럼 하는 사람들 많아. 왜 너만 그래?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떻게 하려 그래? 워킹맘 되면 또 힘들다고 징징댈래? 그건 다르지. 그 애는 내 새끼라도 되지. 형님은 뭐 하는데? 집에서 지금 그냥 놀고 있잖아. 놀고 있는 동안 자기가 입어놓은 빨래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놀러만 다니면서 자기가 입던 거 그냥 내놓기만 하고 밥은 차리면 겨우 나와서 먹고는 다시 들어가서 자고. 오빠는 어떻게 그렇게 시댁 얘기할 때마다 시댁 편만 들어? 왜 나만 징징거린다고 생각하냐고. 나랑 결혼한 거 맞아? 내가 좀 도와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또 꼬투리 잡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거 몰라? 결혼 잘못했네 어쨌네부터 사람 들들 볶을 거라고. 그냥 지금처럼 너 할 거 하고 엄마랑 누나가 해달라는 거 좀 하고 우리 살게 해줬으니 용돈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걸 왜 나만 하냐고. 할 일을 왜 나만 해야 하냐고. 오빠가 도와준다고 해놓고 언제 한번 들여다본 적이나 있어? 아침도 사다 놓는 거 그냥 차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초반에만 몇 번 사다 주고 그 뒤 도와준 적이나 있냐고. 그리고 용돈은 왜 드려? 여기 내가 가사 도우미처럼 일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가 돈을 받아야 할 판이야. 그만해. 진짜 너무 힘들다.
조용히 그냥 다 해주라. 나 이쪽 저쪽 신경 쓰기 싫어서 그래. 일도 힘들고. 너도 알잖아. 나 나란 일하는 거. 아무리 남편에게 얘기해도 속 위에 경일기 같았어요. 그냥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가 계속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너무 무리였습니다. 무리한 시집살이를 요구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옆에서 부추기는 이혼한 시누이, 끝까지 시댁편을 드는 제일 미운 남편까지.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제 결혼 생활이 이런 식이라면 저는 제 아이도 갖고 싶지 않았고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신과 약도 복용하면서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던 저는 결국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하기 싫던 이혼을 직접 검색해보고 있노라니 여태까지 제 모든 선택이 너무 서글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정을 안 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제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더군요. 저는 이혼소송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정신과 상담 내용이나 정신과 약 복용 처방전, 의사 소견서 등 다양한 증거들을 모았고 다양한 시집살이의 사진들과 녹음들, 대화 내용들을 모아서 증거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막상 이혼을 생각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니 엄청나게 모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많이 참고 살아온 게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집살이도 크게 괴롭지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지옥에서 빠질 테니 말이에요. 그렇게 변호사의 조언을 얻으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던 어느 날, 최악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결혼하고서 맞은 첫 번째 명절이었는데요. 저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시댁에서 명절을 먼저 보내게 되었고, 시댁 어른들도 함께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얘기도 모두 마친 뒤였어요. 물론 음식은 제가 다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인들이 한 척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었고요. 남편은 중간중간 와서 제가 만든 전이나 옆에서 뺏어 먹었고, 수고했다, 내지는 힘들지라는 위로의 말도 건네지 않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니 그러려니 하고 시댁 어른들을 모두 배웅한 뒤 이제 친정으로 넘어가려고 말하던 그 순간이었어요. 명절 연휴는 주말까지 낀 4일이었고 그날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어머님, 형님, 저희 이제 친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엄마 아빠도 계속 기다리고 계셔서요. 마지막 날이라도 넘어가야 하잖아요. 제가 외동딸이기도 하고 제가 없으면 집이 허전하거든요. 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어딜 넘어간다는 거야? 저희 친정 간다고요. 지금쯤 출발해야 할 것 같아요. 운전하기도 힘드니 더 어둑해지기도 전에요. 예나야, 무슨 명절에 친정을 간다는 거니?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 모르니? 마무리 다 하고 설거지까지 해야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간대? 안 된다. 그러자 시누이도 옆에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들더라고요. 옳게. 명절에는 남자 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어디서 여자 집에 가? 엄마 아빠가 따로 말씀 안 하셨어?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는데. 사돈께 말씀드려봐. 아마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실걸?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못 봐주겠더라고요. 마무리요? 시댁 어른들 다 보내드렸고 음식도 챙겨서 보냈고 설거지도 다 했잖아요. 오빠가 말해봐. 어떻게 생각해? 정말 오빠도 똑같이 생각해? 아니, 그냥 틀린 말은 아니지 사실. 우리 엄마랑 누나가 틀린 말 하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들어서 나쁠 건 없잖아. 저 이혼할게요. 뭐, 예나야, 들어가서 얘기해.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지금 엄마랑 누나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려요.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저 이혼할게요.
이렇게 개판인 시댁은 TV에서 말고 처음 봐요. 저 여태까지 엄청 참고 살았거든요. 제가 노는 사람이에요? 저 남편보다 몇 배는 돈 더 잘 벌어요. 이제 앞으로 더 잘 벌 거고요. 근데 무슨 나란 일을 한다고 나랏밥 먹고 있다고 대접해주라는데 웃기지도 않네요. 무슨 대통령이에요? 월급 200만 원이잖아요.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그리고 아침은 무슨 지금 조선시대예요? 왜 그걸 며느리가 다 해야 해요? 저 시집 오기 전에도 그렇게 아침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리고 형님, 본인 속옷이나 본인 옷은 본인이 빨아 입으세요. 나이 어린 올케한테 주기 민망하지도 않으세요? 너 그만하지 못해? 지금 엄마랑 누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가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매일 징징거려.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른 말 잘 들어. 고집 좀 그만 부리고.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안 들었어? 조용히 하라는 거 다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서 일 가는 거? 그럼 너야말로 밤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어른이 하는 말이라서 여태까지 다 했고 이제 못하겠다 이거야. 너 마누라 정신과 약 먹고 불면증 시달리는 거 알지도 못하지? 너 엄마랑 누나나 평생 잘 챙기고 살아. 그러자 옆에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한마디 하셨어요.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말 다 했어?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전 오늘부터 나가서 살 거고 그렇게 아끼는 나란이라는 아들 이혼 절차나 잘 밟아 도와주세요. 자식 2명 다 이혼남 이혼년이 볼만하겠네요. 그리고 형님 어디서 사돈 어쩌고저쩌고 들먹여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모든 짐을 싸서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짧았던 결혼 생활이었지만 뭐 이렇게 당한 일들이 많은지. 가방을 싸서 택시를 탔는데 눈물도 한 방울 흐르지 않더라고요. 드디어 제가 그 집구석에서 나온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소송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고 마음이 편해졌는지 일도 술술 잘 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도 너무 즐거웠고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도 하하호호 즐거웠고 부모님 모시고 이쪽 저쪽 여행도 갔고요.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계속 되뇌었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승소를 했고 이혼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모은 증거들이 모두 인정받아서 저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게 됐지요. 참 다행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돌싱이 된 저는 같은 경기이지만 다른 학원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그곳 1층에서는 큰 대형 카페가 있었어요. 항상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그렇게 큰 카페는 오랜만에 볼 만큼 크기도 많이 컸던 곳이었죠. 저는 출근하기 전에 항상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해서 젊은 남자 사장님과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성격도 좋고 열심히 사는 분이라 항상 좋게 보곤 했죠. 출근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아, 네. 사장님, 오늘은 좀 늦었네요. 차가 어찌나 밀리던지. 오늘도 똑같은 커피죠? 선생님, 실례되지 않으면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저 돌싱이에요. 놀라셨죠? 이혼한 지 조금 됐어요. 하나도 안 놀랐어요. 괜찮으시다면 저랑 퇴근하시고 밥 한번 드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사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되었고 사장님은 제가 이혼녀인 게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는 듯이 저에게 계속해서 만나보자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1살 많았던 사장님은 제가 오래 꿈꾸던 이상형이라며 제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곤 했죠. 저는 제가 이혼녀이기도 했고 괜히 사장님의 혼삿길을 막는 건 아닐까 싶어 계속해서 거절했지만 사장님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매번 학원으로 단체 커피도 보내주었고 밥은 꼭 챙겨 먹으라면서
6개월 내내 저에게 저녁 도시락을 싸다 주더군요. 정말 쉽지 않은 이름을 알기에 어느새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게 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도 한결같은 모습에 저는 한 번 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걸 알지만 참 놓치고 싶지 않은 남자였고, 이 남자라면 저에게 다신 상처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제 일이 술술 더 잘 풀려 저는 아예 새로 생기는 분원의 부원장으로 가게 될 기회도 생기기도 했고, 남편은 제가 만들어 보라고 추천한 디저트가 인터넷에서 유명해지는 바람에 오픈 전부터 줄 서 있는 카페의 사장님이 되었죠. 궁합이 아무래도 잘 맞았나 봐요. 결혼하고 나서는 웃을 일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제 남편은 분점도 다른 지역에 내게 되었고, 매출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함께 건물을 매입해보자며 둘이 힘을 합쳐 건물주의 꿈을 꾸기도 했고요. 평일에는 학원에서 쭉 일을 한 뒤 퇴근을 같이 했고, 주말에는 제가 카페에 나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워낙 바빠서 일손이 하나라도 더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옳게. 어머, 엄마! 얘 예나잖아! 너 여기서 일해? 어,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저 여기서 일해요. 여기 카페에서 알바하는 거야? 요새 알바해서 돈이 되니? 불안정이라며. 약 먹고 있다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일을 해? 혹시 거짓말 쳤던 거 아니니? 저희가 그렇게 안부모를 쌓이는 아니잖아요. 말하기 싫으니 그냥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우리 아들이랑 잘 살았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딸? 우리 아들이 나랏밥 먹는 사람인데 얼마나 안정적이야. 아주 1등 신랑감인데 지복을 지가 찾지. 누굴 탓해? 아마 여자들이 줄을 설걸? 그럼 내 동생이 공무원인데 이게 뭐람? 너 꼴을 좀 봐, 예나야. 이혼했으면 제대로 살기라도 해야지. 그 위자료 다 받아가서 뭐 했대? 여기서 이렇게 우리 커피나 타고 있을 줄이야. 진짜 인생 모르는 거야. 우연히 저는 전 시어머니 전 시누이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제가 사장 와이프인 줄은 모르고 옆에서 계속 비꼬면서 저를 약올리더라고요. 제 얼굴이 화가 나서 빨개지고 있으니 옆에 있던 듬직한 남자 알바생이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뭐 도와드려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 봐. 이 말을 듣자마자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얼굴이 당황한 듯 찌그러지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너가 여기 사장이라고? 어디서? 거짓말을 쳐? 너가 어떻게 큰 카페 사장을 해? 아주 못 배워먹어서 어른한테 거짓말이나 치고. 진짜 여전하구나.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잘 헤어졌다. 잘 헤어졌어. 그 순간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도 하는 듯이 제 남편이 벤치에서 내려서 카페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았는데 옆에서 계속 비꼬면서 서 있는 통에 저는 정말 화가 많이 났었고, 제 남편은 카페로 들어오자마자 제 화난 얼굴을 보고는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아무것도. 여보, 이래. 저는 그때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둘 다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 남편 카페에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황 파악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저 남자가 왜 널 여보라고 부르냐? 이게 뭔 소리야? 저 남자랑 옳게 결혼했어?
벤치에 내린 저 남자? 왜? 저 남자 너 이혼한 거 아니? 너 사기 결혼했지? 네, 다 알고요. 똥차 가고 벤치 온다는 말 있잖아요. 고마워요. 당신들 덕분에 똥차에서 벤츠로 탔어요. 그 말 그대로 저 남자랑 저 결혼했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당신 아들이랑 살았으면 지금도 힘들었을 거니까요. 월급 아직도 200 받죠.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200을 어디다 갖다 써요? 배부르게 나랏밥 많이 드시면 되겠네요. 뭐라고? 너 거짓 진술해서 승소한 거잖아. 정신과 약도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언제 널 그렇게 힘들게 했냐? 괜히 돈만 훔쳐간 여우 주제. 아니 이제 보니까 딱 각이 나오네. 둘이 바람 폈지. 그래서 둘이 얘기하고 일부러 돈 받고 이혼하려고 용 쓴 거지? 이제 보니 아주 무서운 애네. 우리가 당했네 당했어.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세요. 제가 잘 되어서 배 아픈 거면 그냥 배만 아파하세요. 괜히 입 놀리다가 같이 고소당하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제 제 카페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환불 다 해드릴 테니 그냥 나가세요. 괜히 건물 살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래저래 부정탈라 무서워서요. 그렇게 남편의 한마디를 끝으로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카페를 나가더라고요. 제 잘 사는 모습을 우연이라도 보여주라는 하늘의 뜻이었나 싶기도 했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남편은 저를 지켜준다고 하며 분점을 제쳐두고 항상 본점으로 저와 함께 출근을 하여 하루 종일 제 옆에 있어주기도 했었답니다. 그 후로는 두 명 모두 카페에 보이지 않았지만요. 그 시점에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제가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건데요. 이제야 아이가 마음 놓고 엄마한테 와준 건지 저희는 그저 기쁘기만 했어요.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품고 남편의 과분한 사랑을 받던 어느 날, 또 한 번 전 시댁 사람들이 카페로 몰려오기 시작하더군요. 손에는 저희 집 커피와 함께요. 아쉽지만 우연히 그날 남편은 카페에 없었죠. 보여주기도 싫었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죠. 예나야. 제대로 먹으려고 봤더니 이게 뭐니? 커피는 왜 머리카락에 들어가 있네? 이래도 되는 거니? 확인해봐라. 어제 내가 직접 와서 산 거니까. 머리카락이요? 저희 다 위생모자 착용하고 판매하는데요. 진짜 실수로 빠졌다고 해도 그렇게 긴 머리카락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알바생이 모두 남자라서요. 카페에서 이런 일 생겼으면 우선 죄송합니다 하고 환불해주는 게 맞는 거지. 보상금을 주면 내가 더 빨리 입 다물 수도 있고. 저기요, 손님 여러분들, 여기 카페 이용하지 마세요. 제가 들고 있는 이 커피 안에서 머리카락이 아주 긴 게 나왔어요. 아주 비위생적이죠? 여러분들도 병 걸리기 싫으시면 이런 카페 이용하지 마세요. 이 카페 사용하는 세상 사람들 다 알아야 해요.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커피를 들고 와서는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환불과 보상금을 요구했고, 저는 그들의 뻔뻔스런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배가 슬슬 땡겨오고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아, 빨리 환불을 하든 보상금을 주든 하라고. 말이 말 같지 않아? 어디 내가 너 잘 되는 꼴 보고 있을 것 같아? 우리 아들 복수 내가 대신 해줄 거야. 우리 아들 힘들어한 만큼 너도 힘들어야 해. 저기요, 무슨 보상금이에요? 어디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 아들만 힘들었어요? 공무원 아들 어쩌고하면서 시집살이 시킨 게 누군데?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전 시댁 사람들은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고, 저는 보란 듯이 경찰을 불렀어요. 줄 서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갔으니 이건 영업방해로도 명확했거든요. 그 안에 남편 또한 저에게 달려와서 계속 저를 지켜주고 있었고요.
경찰이 오니 커피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따지다가 결국은 집에 돌아가더군요. 저는 그때 계셨던 손님분들도 수습을 해야 했기에 모두 커피를 무료로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매일 오는 진상 손님인데 이젠 거짓말까지 하네요. 좋은 시간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두 커피 한 잔씩 더 무료로 드릴게요. 드시고 가세요. 제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해야 하는지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났지만 손님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기도 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신고한 저를 이해한다면서 본인도 화가 많이 났지만 뱃속에 아이도 있고 큰 소리 내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진행시키진 말자고 말하더군요. 다음에는 본인이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든든하기도 했고 남편을 믿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을까요? 알바생이 저에게 급하다면서 인터넷 글 주소를 보내주었는데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유명한 카페의 비위생적인 행태였고 그곳엔 저희 상호명을 밝히며 머리카락 사진, 커피 사진 등등 다양한 증거라면서 글이 올라가 있었어요. 누가 봐도 신우이가 한 짓이었고 저는 보자마자 이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 인생만 망치면 됐지 제 남편의 카페까지 망치려고 하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우리 카페에서는 이런 적도 없고 남자 알바생뿐인데 왜 머리카락이 들어갔을까 싶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카페로 달려가서 전 시어머니와 전 시누이가 왔다는 당일 CCTV를 모두 뒤져보기로 합니다. 뭐, 뭐야? 그날 이 사람들 오지도 않았잖아.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커피를 샀는데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했던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우리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네. 완전 허위사실 유포잖아?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다 자료 넘기자, 오빠. 미안해. 자꾸 이런 일 겪게 해서 못 볼 걸 자꾸 보여주고 나도 민망하다. 아니야, 괜찮아. 어떻게든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건. 그렇게 저희는 카페 CCTV를 확인해서 결국 경찰에 넘기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그쪽에서도 알게 되었는지 2명 모두 카페로 찾아와서는 저에게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옳게. 아니 예나야 소식 들었어. 혹시 그냥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될까? 지금 집에서 나는 놀고 있고 전 남편도 알잖아. 별로 돈 많이 못 버는 거. 지금 벌금 낼 여유가 없어서. 너 얘기 듣자마자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글은 바로 내렸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 글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처럼 다 적으셨던데요. 그냥 고소 진행하려고요. 저희 타격도 많이 받았고요. 돈 없으시면 그런 거짓말도 적지 말으셨어야죠. 그리고 그날 저희 카페도 아예 오신 적 없으시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냥 우리가 다 못돼 먹고 어리석어서 벌인 일이다. 제발 한 번만 없었던 일인 셈 치면 안 될까? 일이 생각보다 커져서 우리도 너무 당황스럽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다. 그 정도 일을 벌이실 거면 각오도 제대로 하고 계셨어야죠. 그럴 깡도 없으시면서 그런 일을 벌이셨어요? 저는 합의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진행할게요. 그리고 좀 나가주실래요? 저 임신 중이라 스트레스 받거나 안 좋은 거 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거나 카페에 전화 주시지도 마세요. 가중처벌 될 거예요. 임신했다고? 그래, 미안하구나. 한 번만 잘 생각해 주렴. 내가 하라는 건 다 할게. 됐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정말로 벌금을 낼 돈이 없었는지 2번 정도 더 와서는 저희 알바생에게도 매달려서 용서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달은 카페 앞을 싹 청소해두지를 않나, 문 앞에 편지를 두지를 않나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큰돈을 벌금을 물게 되니 이제서야 사과하는 모습이 정말 추하더라고요. 거기에 끄떡도 하지 않고 저희는 계속 진행했고 결국은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괜히 일을 버리지 않은 게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착하진 않더군요. 저와 제 아이, 그리고 남편을 건드렸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났고 저는 시댁 식구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저도 그 주에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의 평판인 걸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교회에 도착한 저는 사람들을 붙잡고 여태까지 있었던 시집살이, 저에게 했던 치욕스럽던 말들,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충격적인 자작극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두었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들이 더욱 무섭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었고 다양한 분들께 안부 연락도 받게 되었어요. 속이 시원했죠. 이제서야 교회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신우이는 바람을 펴서 유책 배우자로 이혼했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였어요. 남편 또한 같은 상황이었으니 그 집은 정말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또 제가 이야기를 모두 한 이후로 전 시댁 식구들 모두 교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었고 그 후로는 더 작은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도망간 듯 보였어요. 또한 들어보니 전 남편도 곱지 않은 시선을 계속 받다가 일도 그만두었다고 했으니 어떻게 먹고 살지 한심합니다. 누구 하나라도 일을 해야 할 텐데요. 저는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누구보다 멋진 아들을 낳아서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일 또한 잘 풀려서 부원장에서 원장으로까지 올라가 학원을 잘 운영하고 있고요. 전 신우이의 사과글, 그리고 남편의 적극적인 해명 덕에 남편의 카페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고 역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응원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남편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도 저의 저녁 도시락을 항상 싸주고 있는 한결같은 사람이라 앞으로도 저는 이 가정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제서야 생각해보면 제가 왜 모진 시집살이를 모두 견뎠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때의 저를 꼭 안아주고 싶어요. 여기까지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아가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세요.